안녕하세요. 코인노다 김영입니다. 요즘 봄비도 내리고 개나리도 피고 봄은 분명히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네요. 그런데 보통 금융시장이 블랙 먼데이를 하게 되면 코인은 좀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코인도 어느 정도 폭락했죠. 비트코인이 10%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20% 폭락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기사의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죠. 미국발 상호 관세 충격에 가상자산 시장도 폭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 2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 모두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리플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 하락했다. 같은 시각 코인 마켓캡 기준 리플은 19.66% 떨어졌고 솔라나는 17.74% 떨어졌고 도지코인은 20.76%, 에이다는 마이너스 18.10%를 기록하면서 각각 떨어졌다. 우울하네요. 사실 이게 관세 폭탄이 이게 코인만 있는 건 아니죠. 글로벌 금융이 다 무너지다시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관세 부과는 가상자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악재이다. 미국 물가와 경기에 큰 영향을 줘서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출렁거려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기사들도 있지만은 이번에 그 블랙 먼데이 가격이 떨어진 것은 관세 폭탄 때문이다 하는 데는 다 이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시각이 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폭락 요인은 다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폭락 이후의 반등 메커니즘. 폭락했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냥 떨어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오겠죠. 그런데 이 코인은 반등 메커니즘이 아주 인위적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간파하면은 앞으로 트레이딩 시장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분명히 분류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따지고 보면 현재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인 이유. 대표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중앙화 거래소들이 있죠.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이 거래소들의 가격 조작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 정도 되면 다 한 발 물러서고 있고요. 그리고 ETF들도 거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터에 이 가격을 지키는 것은 놀랍게도 중앙화 거래소들입니다. 이것은 2023년 전반기가 지나면서 중앙화 거래소들이 가격 유지 정책, 조작 정책, 관리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유지됐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앙화 거래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가능할까요? 비트코인 자체가 총 2100만 개잖아요? 채굴되는 양이 말이죠. 지금까지 1950개 정도가 채굴됐어요. 1950개에서 2000개 사이에 지금 채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초기에 450만 개가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쓰레기장으로 묻혀버렸다고요. 그러면 약 1500만 개 남았는데 이것들이 고래들이 갖고 있고 ETF로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정부들이 갖고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그런 것들은 유동자산이 아니거든요. 고정자산으로 다 재산가치로 픽스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을 움직이는 코인의 양은 얼마일까요? 즉 소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약 66만 개입니다. 전체 물량의 3.3%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 66만 개만 갖고 있으면 가격 조작 정책이 되는 건데요. 불과 10년도 안 된 바이낸스가 66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코인이 아니라 자기네 보유 코인만 66만 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 것까지 합치면은 100만 개가 넘어요. 120만 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원인은 관세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 문제라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쳐서 더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올리는 힘은 바로 거래소들이 주고 있다. 지금 현재. 한때는 기관들이 쥐고 있었는데
지금 기관들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거래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본에는 말이죠. 미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있죠.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 번째는 미 의회에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비축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의 여분의 자금이 없으니까 압수한 물량 같은 것만 가지고 팔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미 의회가 세금으로 거친 돈을 100만 개를 사겠다 하는 비축 법안이 발의됐고 이것은 아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구상하는 달러 지상주의죠. 미국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딱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달러 지상주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의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달러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왔잖아요. 이것을 달러 지상주의를 끌고 가야 되고 확장시켜 나가려면 필수 요소로 암호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알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의 대장이잖아요. 아까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선까지 가게 되면 마지노 벨트가 자연 형성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사실 많이 떨어졌지만 바로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하지만 다시 조종기로 들어왔습니다. 하락세에서 조종기로 올라가는 과정에는 약 6%의 반등이 필요한데 6%가 지금 반등됐다고요. 바로 하루 사이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종기로 들어왔고 여기서 좀 조종기를 거쳤다가 다른 악재가 없으면 계속 상승 요인으로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평균 회귀 이론이 지금까지 100% 통용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전에 돌파했던 가격을 다시 재돌파할 텐데 이때까지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넘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